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전에 그 면접을 보고 왔었던 것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면접 관련해서 회사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하라, 혹은 면접 끝부분에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이처럼 중간에, 면접 중간이나 혹은 면접 끝부분에 회사에 대해 질문 혹은 채용 포지션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라는 이런 질문이 갑자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사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은 할 일 없어서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묻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중 혹은 면접 끝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보통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회사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지원하고 있는 포지션, 채용 포지션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유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하나하나씩 오늘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회사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라고 했었을 때, 보통은 이렇게 1대1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대다인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앞에 면접관이 3명이 있고 지원자가 뭐 5명이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면접관이 지원자 5명한테 똑같이 질문 던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럼 다들 이렇게 쭈뼛쭈뼛 눈치만 보다가 결국엔 안 하거나, 혹은 뭐 면접관이 한 번 더 이제 질문을 하겠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회사에서 면접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연봉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랬는데도 저는 그때 합격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자, 이처럼 이렇게 다대다인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묻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면접관들은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는 수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역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질문에 대한 수준이 높겠죠. 그런데 반대로 아예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면 너무 일반적인 것들만 뭐 물어보는 그런 게 되겠죠. 복지가 무엇이냐, 뭐 탄력 근무는 어떻게 되냐, 중식비는 지원이 되냐, 뭐 이런 것만 물어보다가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 질문 등을 통해서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의 역발상으로 이 면접의 분위기를 한 방에 뒤집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회사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준비해온 지원자는 뭐 새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투자되는 예산 혹은 다른 나라와의 MOU,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와서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면접관들이 그 지원자에게 질문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꼬리로 다시 한번 그 지원자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지원자가 이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확 다른 지원자들보다 확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적극적인 질문 하나로 내가 그 다대다로 있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압도적으로 1위를 할 수 있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용 포지션 관련해서 이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그 맥락과 크게 뭐 다르지는 않은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여러분이 지원을 하는 포지션이 공채를 좀 제외하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채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공채가 아닌 그런 일반 다른 사항을 좀 예를 들어 봤을 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포지션이 혹시 신설된 포지션인가요? 이걸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 포지션이 전임자 퇴사로 인한 그런 포지션이 나온 건지, 아니면은 뭐 사세 확장 등으로 인해서 추가로 해서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을 꼭 물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임자가 퇴사를 했다 라고 하면 왜 퇴사를 했지? 자, 퇴사를 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데 얘기를 안 해준다거나, 혹은 합당한 이유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애매모호하게 그냥 얘기를 안 해준다거나 얼버무린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물어보셔야 되는 게 혼자 업무를 하는지, 흔히 말하는 단독 포지션이라서 이 사람은 혼자 있고 보통 외국계 회사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 포지션이어가지고 리포팅 라인이 뭐 글로벌에 있다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활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업무량이 과도해질 수도 있고, 업무 협조라든지 본인이 뭐 휴가나 출장 등에 있을 때 업무가 지연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추론을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구성원이 있는지, 구성원이 말 그대로 뭐 동료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급인지, 아니면은 정말 어드민 역할만 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 뭐 간단한 업무만 협조해주는 그런 것인지, 그런 직원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명확히 아셔야 좀 전과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흔히 말하는 백업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업고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지션으로 인해서 보통 뭐 외부에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혼자 알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취합해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 협조가 잘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업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절대 업무 협조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업무 협조라는 이런 부분을 좀 물어보게 된다라고 하면 항상 플러스로 해서 이에 대한 권한, 일에 관한 권한이 충분히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물어보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플러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전 제 영상에서도 물론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혹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혹시나 이제 까먹거나 놓쳤거나 이런 질문들이 있을까봐 면접관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되냐면, 중간에 여러분이 뭐 대답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미처 이렇게 대답을 할 걸 아쉬움이 남는 그런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까 질문했었던 거가 그때는 대답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라든지,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손을 들고서 질문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신입이다, 신입의 경우에는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뭐 신입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뭐 저는 이 회사를 꼭 하고 싶지만 뭐 미래의 신입사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조언이나 앞으로 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조직생활을 하기 위한 뭐 팁 같은 거 있으면 해주시면 자, 인생의 뭐 가이드로 삼고서 잘 삼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 해주시면 상대도 으쓱해지고 여러분들한테도 플러스 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직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경력직인 경우에는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뭐 이렇게 알려주시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좋은 거는 기본적인 뭐 앞전에 모든 그런 질문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말고 내가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의 계획이나 로드맵 혹은 뭐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셨다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이 타이밍에 딱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 회사에 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했고 이렇게 업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너무나도 베스트예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이 한 방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바로
탈락할지 합격할지 중간에 서 있다가 바로 합격 쪽으로 뒤집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하나만 잘 준비하셔도 여러분은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저도 과거에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를 해갔어요. 실제로 포트폴리오처럼 업무 계획 혹은 로드맵 이런 거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출력을 해서 직접 가지고 가서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그때 딱 꺼내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부 나눠 드리면서 제가 실제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합격이라는 매우 좋은 결과가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 이 면접에 있어서 질문을 역으로 지원자가 면접관들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처음 초보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 하나를 잘 해낸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분명 플러스 알파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항상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 실제 면접장에서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바로 여러분도 손들고 물어볼 수 있는 꼭 그런 지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취업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